오늘은 핵 전쟁 대비하는 하와이와 바캉스 대비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he Wall Street Journal에 이런 기사가 지난 7월 21일 날 실렸습니다. 영어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Hawaii adopts emergency plan for North Korea missile attack. 번역을 하면 하와이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위한 비상 계획을 채택한다. 이런 것이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11월부터 매달 이 북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하와이 전 주민 또 방문객 모두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 이런 그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냉전 시대가 마치면서요. 거의 40년 만에 다시 지금 부활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위험해지고 또 사태가 위중해졌다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하와이에는 지금 한 1,4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1,400만 명 이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900만 명이 이렇게 하와이를 관광차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5K톤 규모의 핵무기가 북한에서 날아오는 이 원자폭탄 장전된 그 핵 미사일이 이 호놀룰루 이 하와이 주도죠. 주도 호놀룰루 그 300m 상공에서 폭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전경은 이 하와이의 펄 하버 진주만 거기를 지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CNBC라고 하는 또 미국의 유명한 경제 방송이 있죠. 경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11월 1일 날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 가상 상황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웽 하고 사이렌이 이제 11월 1일 날 하와이 전역에 울리게 되면 주민들 또 관광객들, 방문객들 자기 집이나 혹은 인근 건물의 지하 등으로 있는 그 피난처로 대피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디언지에 실린 것을 보면 안내 방송 메시지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십시오. Get inside. 그리고 실내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Stay inside. 그리고 방송을 계속 청취하십시오. Stay tuned. 실내로 일단 들어가면 14일 동안 꼼짝하지 말고 실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사능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전 주민과 관광객과 모두가 다 이 훈련을 방공훈련이죠.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 저거는 이 방공호를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저렇게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사서 자기 집에 뭐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 머물러 있고 14일 동안 계속 방송을 청취하고 이런 안내 방송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두세 번도 아니고 매달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와이 같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그 주에서 이런 그 아주 불안하고 공포에 그 공포로 찬 이런 그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 산업에 어려움을 많이 끼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만큼 사태가 위중해진 겁니다. 당신은 이런 또 그 광고를 또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혹은 그런 종류의 것들을 취해서 피난처로 갈 시간이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이 하와이까지 7,000km인데 20분도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뭐 집에 가서 가족들 데리고 뭐 이렇게 그 이런 방공호로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피는 자동적이어야 한다. 그냥 사이렌이 울리면 혼자 몸만 피한 그런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훈련에 대해서 하와이 관광청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공격이 개연성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니냐.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 공격하는 게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이렇게 훈련을 해서 여행자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와이 오는 걸 뭔가 꺼리게 되고 하와이 여행을 이제 안 하게 되고 이런 종류의 이렇게 만드는 이런 비상계획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안전이 최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부의 조치에 우리가 함께 하겠지만은 따르겠지만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훈련에 대해서 이 관광청에서 하와이 관광청에서 이런 말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주도하는 것이 하와이 비상관리청인데 이 하와이 비상관리청에서 관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기 원치 않지만 북한이 어느 날 우리 주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Clear evidence. 분명한 증거가 있다. 북한이 지금 우리 하와이에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그 하와이 비상관리청에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수립한 이 긴급 대응 체계는 북한으로부터 하와이에 약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분이면 그 안에 뭐 15분 정도면 온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와이 주민들에게 8분 내지 12분 정도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와이 어디에 있든지 8분 아니면 12분 안에 지하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다급한 그런 이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8분 늦어도 12분 안에는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늦게 들어오면 방공에서도 문을 잠궈 버리겠죠. 그러니까 뭐 원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훈련이 되는 것, 아주 생사를 가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하와이가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런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건 위성에서 찍은 하와이 섬입니다. 지금 하와이 섬이 하나뿐이 아니라 대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북한으로부터 하와이까지 거리가 7,000km가 됩니다. 옛날은 뭐 7,000km면 뭐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요새는 뭐 핵미사일 같은 건 15, 20분이면은 그냥 북한에 쐈다 하면 하와이에 도달을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그 시간상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벌써 하와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사일에 이제 핵 무기를 탑재하는 아주, 그래서 원자 폭탄이 소형화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이건 언제든지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바로 여기 이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미국의 육군, 해군, 미국의 공군, 중요한 군사 시설 등이 여기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가 여기에 지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2차적으로 또 미국의 본토 샌디에고에 있는데, 이 미국의 이 하와이는 이 미국의 전략상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이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이건 아주 기정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 하와이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 것이 1941년에 있었던 일본의 이 진주만 기습 공격, 이 추억을 하와이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미국의 그 당시에 그 진주만 기습 공격이 있을 때 해군 한 명이, 미국 해군 한 명이 있다가 저 멀리 바라보이는 저 진주만 지금 막 폭격하고 막 아마 지금 아리조나호가 막 대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시점 같은데 그걸 탁 찍은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무서운 그 기습 공격으로 뭐 그 당시 태평양 미국 함대들이 아주 거의 괴멸되다시피 아주 그렇게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이 기습 공격 받은 이 추억을 이 하와이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본능적인 그런 이 면이 있는 거죠. 또 하와이는 계속 이제 그 태풍 같은 것들이 찾아오고, 지금도 태풍 시즌이기 때문에 하와이 사람들은 14일 먹을 수 있는 그 물, 양식과 물, 이걸 항상 휴대하고 있답니다. 1991년에 아주 무서운 이 태풍으로 피해를 아주 하와이가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 위기에 더 재빨리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진 지도자들이 이 하와이를 이끌어갑니다. 하와이 의회 의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야기 비상관리청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와이는 민주당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버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뭐 좌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좌파들이 이제 이 다수가 여기 하와이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의회 의원들도 이 좌파 리버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와이 의회 의원들 대부분 뭐 다 좌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좌파들과는 달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의 좌파들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답답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해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안보 문제는 좌파일지라도 안보 문제는 아주 깨어 있습니다. 이 하와이 의회 의원들은 이제 다수가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디언지에 의하면 하와이의 입법자들은 의회 의원들이죠. 비상관리를 담당하는 이멀전시, 아주 응급, 아주 비상관리를 담당하는 이 관료들에게 북한이 하와이 섬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동안에 심각하게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둔감해요. 아마 오늘 이런 메시지를 또 올리게 되면, 아유, 뭘 저런 걸 또 올려가지고 또 저기 성가시게 만드나. 아이고, 잠깐만 전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댓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전쟁 잠깐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미국의 하와이 같은 데는 얼마나 아주 릴렉싱해요. 뭐 그냥 알로하 하고 말이죠. 뭐 그냥 훌라춤 추고 뭐 그냥 아주 하와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아주 그냥 놀고 그냥 쉬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하와이 의회 의원들, 좌파 의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비상관리를 담당하는 이 공무원들에게 북한이 하와이 섬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 동안에 할 일이 있다. 이 핵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냉전시대의 계획들, 냉전시대에 소련과 막 미국이 그냥 이 핵무기를 가지고 막 무섭게 경쟁하던 그 시대. 그때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방공호로 돌아가는 훈련도 뭐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계획들을 갱신해라. 다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이 시대에 맞게 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라. 강력히 권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의회에서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자면 아유 하지 말자고. 뭘 그런 얘기하냐고 아마 그럴 분위기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회에서 이 좌파 이 리버럴 미국의 하와이 의원들이 이 핵공격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을 막 다그치는 겁니다. 행정부 사람들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에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바로 그 미야기 비상관리청장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장군까지 올랐어요. 준장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또 있으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대하고 지금은 이 하와이 비상관리청장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야기 청장이 나는 4월 1일부터 군과 협력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미야기뿐 아니라 또 이게라고 하는 하와이 주지사가 있어요. 이게라고 해서 이 사람도 일본 계통인가 하고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일본 계통인데 오키나와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와이 관리, 이 비상관리청장을 맡고 있고, 또 여기 사진은 없지만 이계라고 하는 그 일본계 미국인은 하와이 주지사를 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와이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 일에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인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누구냐면 해리 해리스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사성장군이 된, 아시아계로서는 최초의 사성장군이 되는데, 뭐 이게 주지사와 여기에 지금 미야기 관리청장이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해리 해리스하고 만나서 여러 차례 상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이 하와이 태평양 이거를 일본계 미국인들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지금 17%가 일본계 미국인들이에요. 25%가 유럽계 미국인이니까 뭐 단일 인종으로 볼 때는 일본계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 하와이에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회 의원들, 주지사, 여기 뭐 비상관리청장, 그 다음에 또 뭐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다 일본계 미국인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오는 그 핵 위협에 대해서 하와이를 막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도 빨리 좀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이 미군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비상관리청에서 이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야기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은 낮습니다. Low probability.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 왜 이런 이 유별난, 또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피 훈련을 합니까? 자기가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걸 보면서 탁 자기가 각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네. 위기를 먼저 자기가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민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런 위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미야기라고 하는 이 청장은 미군에서 장군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 출신들을 보면요 안정됩니다. 군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매우 안정됩니다. 군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벌써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있는 그런 또 보호를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에도 보면 이 군 출신들이 이 대통령이었을 때 뭐 독재 뭐 했지만 아주 한국이 제일 안정된 때가 그때였다고 그러죠. 여기 미야기 같은 이런 이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지금 이런 비상훈련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비상관리청이 이 미야기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달라고. 네. 하와이뿐이 아니에요. 하와이가 지금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전술한 4가지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고 좀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74%가 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4%가 북한이 미국의 최대의 위협이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부터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한국의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이 무슨 국방장관이냐? 국방장관이 할 얘기를 왜 하냐면서 대통령을 편들었다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군의 그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국방장관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 일을 해야죠. 여기 지금 이야기처럼 깨워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깨워야 됩니다. 이 위기가 있는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나라를 깨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재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하와이가 준비를 하는데 핵전쟁에 대비하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바캉스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7월 26일 날 나온 거니까 뭐 어젠가요? 네. 노동자 휴가 지원제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와, 대단하네요. 네, 이제는 노동자들이 뭐 바캉스하고 뭐 이렇게 휴가를 가면 그 기업 전에는 혼자 돈 내는 것이 이제 기업 돈 내는 건 뭐 이제 많이 저거 하는데 아주 정부까지 그 휴가비를 이렇게 도와주는 네,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이다. 네. 요새 뭐 새 정부 들어서 뭐 아주 돈 쓰는 거 굉장히 잘하죠. 네. 뭐 잘 쓴다면야 뭐 칭찬할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곳간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그런 그 정부가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정부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것을 본따서 한 것으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뭐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네. 또 뭐 이렇게 바캉스 가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야죠. 네. 또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프랑스에서 하는 거 본따서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바캉스 왜 가느냐? 뭐 이런 때 바캉스는 왜 간다고 야단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캉스를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캉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면서 바캉스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바캉스 대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바캉스 다니고 뭐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미국이나 하와이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와이는 아주 바캉스를 위한 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관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피해가 갈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차례를 알고 있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아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한국이 가장 중대한 위기를 당한 때라고. 맞습니다. 그럼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자, 우리 조선닷컴에 난 사설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7월 25일 날 난 기사인데요. 미 하와이 북핵 대피 훈련 시작. 우린 구경만. 이런 제목입니다. 하와이주 대피 훈련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대북 규탄 공동 성명을 낼 때 얼마 전에 냈죠. 우리 정부만 한국 정부만 이를
ICBM으로 규정하는데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유. 지금 ICBM을 착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 본토를 때릴 만한 그런 그 수준은 안 됐으니까 몇 년 더 있어야 ICBM이 완성되니까 괜히 그렇게 겁주고 괜히 그렇게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ICBM이라고 하는 말을 뺍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ICBM 지금 이건 뭐 완성 단계 곧 들어가게 되는데 하면서 ICBM을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데 경각심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의 ICBM을 능력 이상으로 기정사실화해 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미사일 기술은 발전해 오고 있다. 북이 핵무기에 이어 완전한 ICBM을 갖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ICBM 이제 곧 갖게 됩니다. 그래서 ICBM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도 막 그냥 이렇게 그 방해를 놓으니까 이 미국과 일본 정상, 미국과 일본의 이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을 뭐로 보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휴전선을 긋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첫 번째 피해자고 제일 많은 피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CIA에서 보고가 난 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불과 2시간 만에 몇십만 명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각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 뭘 거기서 쏘겠어. 그냥 무사한 일주예요. 그 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이런 일본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왜 저렇게 겁주고 그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좀 그만해요, 그만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우리 다수가 믿으니까, 다수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 좀 조용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뭐든지 다수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만이 세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삼국해도 이 다수에서는 져요. 나라 숫자별로. 게다가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관점이나 이 시각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죠. 우리 정부의 안이한 생각은 조선 일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생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감증의 원인이자 결과다. 네, 아주 만연해 있어요. 안보 불감증. 우리 정부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정부가 그러니까 사회가 또 그렇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한국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위기의식이 있으면서 바캉스 가는 거 하고 위기의식이 전혀 없으면서 바캉스 뭐 정부도 돈 대준다고 그래 뭐 즐기자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치열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이 태평양에서 싸우는 미군들이 열흘씩 이렇게 하와이로 휴가를 받고
다녀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치열한 그런 그 삶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바캉스 가고, 이렇게 뭐, 베이케이션 가고, 그렇게 휴가를 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정말 위기일 때, 여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이 바캉스 가는 건 진짜 문제죠.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담판하려는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린 누군데? 우린 당사자 아니야. 우리 한국은 당사자 아니야. 북한은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져. 문재인 빠져. 너 한국 빠져. 너희도 상대할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니야. 우린 핵을 가지고 있어. 핵국가끼리 해보는 거야. 그리고 미국하고 담판을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발언권도 없어요. 북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다루지를 못해요. 북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미국과 우리가 평화협정 맺자. 우리도 핵무기 안 날릴 테니까 요새 계속해서 미국에 얼음장 놓고 위협하고 이러는 것이 미국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서 저 북한 저거 어떻게 해결 안 될까? 근데 북한에서 이제 핵무기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 당신들에게 쏠 의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평화협정 맺읍시다. 그럼 미국이 어떨까요? 아마 여론이 평화협정 맺자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주한미군 철수하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평화협정 맺었는데 뭐 거기 있느냐. 돌아가라고. 그럼 미국이 일본으로 미군을 다 옮겨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완전히 김정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다시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담판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사용한다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에 앞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목표가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핵폭탄을 날려버리는 건 김정은이가 아주 자살골 넣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게 핵무기를 썼다간 뭐 그 다음날 자기뿐 아니라 북한 전역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다음날 정도가 아니죠. 한 30분, 1시간 내야 초토화 되어버리죠. 근데 미국과 그 핵무기를 날리겠습니까? 한국에 날리겠죠. 핵무기를 쏜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2006년부터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2006년부터 11년 동안 5차례 핵실험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상공에서 북한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대피훈련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심각한 위치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7,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하와이는 지금 대피훈련을 막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대피훈련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야, 그거 필요한데, 우리 대피훈련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반대할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좌파에서 반대하겠죠.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북핵과 ICBM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하와이 보세요. 김정은의 도박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이만큼 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민감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김정은의 이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만약에 미국이 둘 중에 하나인데 군사적 대응을 아주 이 외과 수술식으로 그냥
이 북한의 이 모든 핵무기, 핵시설들을 다 제거한 그 군사적인 대응을 미국이 하느냐. 만약 그것을 안 하면 또 하나는 김정은과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협상할 수밖에 없고 이때 북의 핵카드는 매우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미국이 만약에 그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김정은과 협상할 때 김정은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 운명이 미, 북에 의해 결정되는 어이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사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7,0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 매달 북한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는데 북과 인접한 우리가 이렇게 태평스럽다는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보다 한국 원전의 위험성이 훨씬 더 부각된 현 상황 역시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전 국민의 성숙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만큼 사설이 나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뛰입니다. 한국은 설설 기어가고 있습니다. 7월 25일자 연합뉴스를 보니까 미국 의회는 우주에서 대기권 밖에서 북한 ICBM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기권 밖으로 이제 ICBM, 북한의 ICBM이 발사돼서 미국을 향해 올 때 바로 그 우주에서 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해서 다 격추시켜버리는 옛날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스타 월즈인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부활해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깨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드 4기 배치하는 것을 지금 외관의 미군 기지에 이 사드 4기가 배치가 되어 있죠. 2기는 지금 이 성주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근데 4기를 아직 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안보에 있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어떻게 봤는데, 뭐 KBS 뉴스인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뭐 3월까지는 이 4기, 나머지 4기를 배치할 것이다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 봤습니다. 이 현 정부가 언제 이 나머지 이 사드 4기를 배치할지, 이거 참 아주 정말 이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자꾸만 딴지를 걸고 있어요. ICBM으로 해서 규탄 성명하자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하자 말자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 자기 그 주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를 지금 한 포대에서 6기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2기 배치하고 4기를 아주 그 배치 못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해서 지금 지원하고 계속 있으면 미국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군이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다. 한국은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한국은 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뛰어가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의 7월 25일자 신문을 보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펜타곤 사진입니다. 미국 국방부입니다. 북한이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며칠 만에 더 분명한 정보가 나온 거예요. 내년에 2018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북한이 한 1000개 정도의 미사일이 있다고 그러죠. 그중에 핵미사일이 또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이거 2, 3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국에서는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생산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2, 3년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답니다. 미국은 안보에 있어서 뛰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북한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원전을 거덜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한국이 그동안 60년 동안 피땀 흘려서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그런 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전 지금 짓는 것도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원자력 산업이 이제 그 약화되고 후퇴하게 되는데, 이게 그 6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에 한국이 최강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한국의 원전뿐 아니라 그런 모든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전을 거덜내는 이 문재인 정부, 반면에 핵무기 개발에 아주 목숨을 건 이런 그 김정은 정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철저히 감시하고 또 정당하게 강력하게 비판을 계속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계속 깨워야 합니다. 계몽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주저앉게 되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 지쳐 있어.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제일 열심히 계몽하고 비판하고 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데도 피땀 흘리는 것처럼 나라를 세우는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 선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선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한 품위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지금 이 새 정권 또 여러 새로운 지도자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답답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하는 일이 많지만은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에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고 해외에서 함께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 맨 왼쪽에 사진의 맨 왼쪽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거기 라벨을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